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죠. 금융투자 소득세의 골자는 내년부터 개인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도 차익금에서 연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에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해외 주식을 비롯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들은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후에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될 예정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세율 관련해서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기존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건 지금과 비슷한 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들의 세율은 좀 더 복잡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국내 주식이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든 배당 소득세는 모두 15.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발생할 때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살펴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조건이 대주주이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 즉 이 개미들은 국내 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들, 즉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팡 플러스,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등은 매매 시에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5.4%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지수 ETF들에 투자하실 때는 중장기 투자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단타 매매 시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매도하게 되면 15.4%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낮게 재매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겠죠. 물론 매도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단타로 접근 시에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에 250만원 공제를 받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하지만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는 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22%의 양도소득세가 좀 높게 느껴진다고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22%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들인데요. 얼핏 보면 미국 주식의 22% 양도세보다 적은 15.4%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 투자보다 더 낮은 세금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적은 금액이나 매매 시 발생하는 수익이 크지 않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 투자가 세금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ETF들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될 때 보시는 것처럼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서 적용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리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양도세지만 배당소득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데 반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이 종합소득과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자와 주식 배당금 그리고 주식 차입금 등을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넘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상장된 이 해외지수 ETF들은 양도세를 이 배당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과세 표준을 살펴보시면 2천만 원 공제 후에 12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40%,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고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매도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선 2천만 원의 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은 1천만 원에 대한 이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될 텐데요.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천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4천만 원과 방금 공제된 1천만 원을 합산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4,6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근로소득 4천만 원만 놓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는 15%의 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1천만 원이 추가가 되면서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차입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가 있겠죠. 세금 면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복잡해집니다. 15.4%의 양도세까지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따라서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얻는 수익의 세금인 22%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과 매도 시에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될지 아니면 매달 생활비 목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게 될지에 따라서도 세율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면 이런저런 고민 없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든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에 투자를 하든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었을 텐데요. 자,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좀 복잡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세금 관련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지수 추종 ETF들이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QQQ나 SPY 혹은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주식들이건 모두 국내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올해 투자를 해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세금 걱정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투자한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도 중요한 이 투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금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게 될 텐데요. 각자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주식 관련 세금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